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적의 영문법 매트릭스 영어 틀 챕터 7.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목적어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요. 자, 다음 문장을 읽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은 and를 중심으로 앞에 하나의 절이 있고 뒤에도 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절이 연결된 것입니다. Getting rich information.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 이게 뭐 동명사가 온 거죠. 많은, 그러니까 풍부한 정보를 얻는 것은 was very expensive. 비용이 많이 들었다. 자, 요게 하나의 절이 끝나고 뒤에도 절이 오는데 뒤에 절의 메인 동사는 weren't입니다. weren't, were not 축약이죠. 그럼 앞에 있는 이 요소는 주어가 돼야 되면서 메인 동사 앞에 것은 이제 주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자, tools for 하면은 for 이하에 대한 도구 또는 for 이하를 위한 도구들이죠. 도구들인데 자, for가 전치사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명사 자리인데 둘 다 명사가 맞습니다. analysis는 분석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도구들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이 분석이라는 명사가 답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it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analysis가 명사는 맞지만 it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analyzing이 되겠다. analyzing은 자 동명사인데 동명사는 명사가 되기 이전에도 타동사의 역할, it을 목적으로 취해서 analyzing it, 그것을 분석하는 요 동명사가 돼서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은 이런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정보를 받는 것이고 자, weren't even available until the early 1990s. 1990년도 초기까지는 자,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건데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데 직역하면 그거지만은 not until 자 4강에서 이거 봤던 적이 있죠. not until 그때 not until 제 4강에서 뭐라고 했죠? 뭐 언제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때야 비로소 이렇게 해지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1990년도 초기까지 이용 가능하지 못했다. 그러면 1990년대 초기도 이용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until이 가진 뉘앙스를 설명하면서 이때부터는 이용 가능한 그런 뉘앙스를 가져라. 그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번 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화시킨 그러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이제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에 올 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타동사의 성격, 특정 타동사들은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간 요소를 목적어로 취할 때 동명사를 취하느냐 투부정사를 취하느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성격이 있어요. 자신만의 뉘앙스로 인해서 자신과 궁합이 맞는 요소만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만 보니까 위에 있는 이런 동사들은 want, wish, hope, decide, 기타 등등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이러한 enjoy, finish, give up, stop 뭐 이런 등등의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메인 동사는 자신과의 궁합이 맞는 요소와 이렇게 친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항상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start, begin, like, hate 뭐 이런 것들은 둘 다 취하면서도 의미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되어 있고요. 요 밑에 있는 거 remember, forget, regret는 둘 다 취하지만 의미가 다른 동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뉘앙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투부정사와 동명사, 목적어 자리에 왜 어떤 요소가 오는지를 설명을 할 때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속성이 있고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를 공부하면서도 요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동명사는 과거적인 속성이 있다라고 알게 돼가지고 정말 속으로는 너무너무 참 이런 심오한 뜻이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거를 이 영어의 틀 초창기에서는 이런 이분법적으로 저는 가르쳤습니다. 가만 보니까 그럴듯해요. 자, 보세요. want, 원하다, 소망하다, 희망하다, 기대하다, 뭐 바라다 이런 것들은 자, 앞으로 할 것을 그렇게 원하고 바래서 투부정사, 미래적인 속성의 투부정사가 지나구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명사 finish, 마치다, give up, 포기하다, stop, quit, 뭐 얻으면 이런 거는 과거적인 속성이 동명사, 뭔가를 과거에 했던 것을 뒤에 와서 뭐 마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명사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제안하다, 뭐 권고하다 이런 요소들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 요소들 제안하는 거는 앞으로 할 것을 제안할 것 같은데 왜 과거적인 속성의 동명사가 왔을까? 그래서 저는 초창기의 영어의 틀 버전에서는 이런 영어라는 것은 하나의 언어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처럼 완전히 그렇게 똑부러지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은 찝찝한 그런 면은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그래서 새롭게 이제 제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알아본 결과 저번 시간에서부터 설명드린 바로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투부정사는 주관적 행위, 동명사는 일반적 객관적 행위. 그리고 투부정사는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과정을 가지는 그런 것이고 이 투가 사실은 전치사도 투도 방향이죠. 투부정사에서도 사실은 이 투가 어떤 그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는 다만 이제 예전에는 한 가지에서 출발했다면은 두 가지 길로 나눠지면서 하나는 명사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는 어떤 행위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격이 다분히 있는 그런 뉘앙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 동명사는 그냥 행위 그 자체.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나 과거 뭐 이런 이분법적 개념으로 알고 있었다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인에 의해서 행해진 행위도 과거가 아니라 행해졌기 때문에 객관화되어진 그런 변동의 사항이 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바꿔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나는 영어를 배울 계획이다. 나는 영어를 배울 계획이다를 가만히 보면은 어떤 나는 영어를 배우는 그런 행위를 계획한다. 그 속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뭐 삼형식의 어떤 구조, 주어는 목적어를 동사하다, 삼형식의 큰 틀을 쓰면 될 텐데요. 여기서 I plan, 나는 계획을 세웁니다. 메인 동사가 plan이죠. 계획하는 거죠. 목적어 자리에 영어를 배우다라는 동작이 들어와 있습니다. learn English입니다. 하지만 learn English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겁니다. 자, 왜? 목적어 자리가 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동사를 명사로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이 learn은 항상 메인 동사와 속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메인 동사의 뉘앙스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plan이라는 메인 동사는 어떤 요소와 친하게 되느냐? 항상 메인 동사가 자신과의 궁합이 맞는 뼈대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항상 메인 동사와 뉘앙스적이든 아니면 문법적이든 다
일치해야 됩니다. 자, 플랜과 learn English 하는 시점.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계획을 세우는 시점과 영어를 배우는 시점은 계획하는 시점보다는 이전이 아니라 그냥 이후니까 이 시점보다는 미래다. 이렇게 제가 설명해서 투부정사를 썼습니다. 과연 미래적인 어떤 속성이냐? 이제는 미래를 잊고 그냥 어떤 주관적 행위면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러한 원리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특정 시점, 내가 계획하는 시점으로부터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위 자체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는 어떤 행위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와 친한 거예요. I plan to learn English. 자, 그래서 플랜이 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다 언급 안 되는 그런 동사들도 가만히 그런 어떤 논리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피아노 연주를 즐기십니까? 이런 건데 피아노 연주하는 행위를 즐기십니까? 이런 속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do you enjoy 다음에 어떤 행위가 enjoy the piano, play the piano죠. play the piano. 여기 보면 이제 악기 앞에는 play the, 정관사 더가 들어와 있는데 이 더가 들어온 이유는 이 원래 표현이 play a musical instrument, 어떤 악기를 연주하다가 요 모양에서 왔습니다. 이 부정관사 정해지지 않은 어떤 악기를 연주하던데 여기서는 피아노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play the piano, 더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play를 가만 놔두면 안 되죠. play가 메인 동사 enjoy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play를 명사로 고쳐야 됩니다. enjoy, 즐기다. 즐기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게 아니라 enjoy는 그냥 그 행위 자체를 즐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객관적인 행위 자체를 즐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enjoy는 동명사와 친하다 이거죠. Do you enjoy playing the piano?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런 원리로 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큰 예외 없이 다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지문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립니다. Yesterday I was clever, so I wanted to change the world. Today I'm wise, so I'm changing myself. 어제는 이랬고 오늘은 이렇습니다. 라는 말인데 어제는 내가 똑똑했습니다. so, 이때 so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래서인데 사실은 이 so는 부사절, 결과의 부사절로서 so that에서 이 that이 생략된 겁니다. so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면은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하다 해서 that이 생략된 거예요. 부사절에 가면은 이제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so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는 영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어떤 변화를 주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다. 원하는 시점 이후에 어떤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want 뒤에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왔고 Today I'm wise. 오늘 나는 현명합니다. So I'm changing myself. 그래서 내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릴 때 어떤 그 목표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 과학자, 아주 뭐 그냥 말하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가 주변 환경은 막 마음만 있으면 어릴 때일수록 더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는데 우리 현상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죠. 예컨대 뭐 주식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내가 엄청 큰 돈을 잃어버렸는데 내 의지로 그거를 다시 반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외부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발생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외부적인 어떤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지만 내부적인 내 스스로는 바꿀 수 있다. 이게 참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나 스스로가 바뀌면 됩니다. 나 스스로가 바뀌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어떤 외부적인 환경도 바꿀 수 있는 것이지, 외부적인 환경을 의식적으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최근 들어서 나이가 먹고 왜 이런 참 진리 이거를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지만 이 깨닫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온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나의 내적인 어떤 그런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고 좀 성장시키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숙제를 마쳤다. 나는 또 부사적인 요소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1시간 전에 숙제를 마쳤다. 자, 1시간 전에 숙제를 마쳤다. I finished my homework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I finished my homework an hour ago 했는데 여기 숙제하는 것을 마쳤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냥 이 숙제가 아니고 숙제를 하다 하면은 do my homework이죠. 그러면은 do 동사가 finished라는 메인 동사 속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투부정사로 바꿀 것이냐 동명사로 바꿀 것이냐. 당연히 마치는 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행해지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안 되고 이 finish라는 메인 동사를 보면은 이제 이런 행위를 마친 겁니다. 이 과거가 아니라 동명사가 과거적인 속성이 아니라 그냥 이 행위를 마친 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finish도 동명사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he admitted to stealing the money. 그는 그 돈을 훔친 것을 시인했다, 인정했다. 이때 admit은 인정하다입니다. 자, 이때 시인하다, 인정하다라는 admit이라는 메인 동사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어떤 행위한 거를 그냥 인정을 하는 거지. 인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행해지는 투부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명사가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I can't stop to love loving you.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라는 취지로 왔는데, 자, 여기서 당연히 loving you죠. 그만두는 시점 이후에 이런 전개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그만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다. I decided. 자, 메인 동사를 decide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담배를 끊다? 이 담배를 끊는다를 stop을 한번 해볼게요. stop. I decided. stop. 이 stop 자체가 동사죠. 동사가 이 decided가 이끄는 메인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stop 자체도 동사니까. 근데 stop decided는 보세요. decided는 뭐 당연히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decided to stop 해야 되겠죠. 여기서는 요까지만 이제 이끌어내면은 decide가 하는 역할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top 속으로 소우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stop 그만두다죠.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뭐가 옵니까? 담배. stop cigarette 하면은 되겠습니까? 이 명사를 그만두다 이게 어색하죠, 그죠? 꽃을 그만두다, 건물을 그만두다, 명사를 그만두다가 아니고 stop 뒤에도 어떤 행위를 그만두다가 와야 되겠죠. stop 자체도 어떤 자신의 목적으로 담배를 피다, smoke, smoke가 옵니다. 스모크가 옴에도 스모크 자체도 동사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왜? 이 스모크는 스탑이라는 자신을 지배하는 스탑의 세계 속에서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투부정사나 동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stop smoking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decide
did가 한 거는 투부정사만 이끌어내면 되고, 이걸 만약에 어떤 큰 어떤 대우주라고 본다면은 소우주의 세계, 스탑이 이끄는 세계 속에서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와서 항상 자신이 만약 이 자리에 문법 문제를 물어본다면은 바깥으로 막 그냥 쓸데없이 나가서 decide, did 눈치를 보고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눈치를 볼 그런 대상은 항상 자신을 지배하는 동사까지만 가서 보면 됩니다. 자, make fun of 하면은 조롱하다, 놀리다가 됩니다. 놀리다가 됩니다. 이 don't make fun of me 하면은 나를 놀리지 마세요라는 뜻이죠. 근데 같은 취지로서도 이렇게 하지 말고 메인 동사가 make fun of인데 같은 취지라도 stop, don't 하지 말고 그냥 stop 멈추세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멈추세요. 그러면 stop 멈추세요의 목적어 자리에 있는 make는 목적어 자리에 명사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stop making fun of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I decided to waste money. 나는 돈을 낭비하기로 결심했다. 자, 이런 부자들은 이런 결심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돈 없는 서민들은 할 수가 없겠죠. 자, decided 뒤에는 이제 어떤 결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는 행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왔는데, 자, 여기 부정을 한번 해볼게요. I decided not to waste money. 나는 돈을 낭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리 전 시간에 투부정사의 부정을 배웠죠. 목적어 자리에 온 투부정사도 당연히 공통으로 부정이 그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의 부정은 앞에 not, never를 붙이는 이 원리적인, 우주적인 어떤 원리는 변함이 없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Bill promised his son to buying new bike on his birthday. 자, 빌은, 자, 여기 딱 보면은 빌이라는 주어는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이 promise는 지금 사형식 구조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항상 메인 동사의 특성으로 인해서 약속해 줄 수도 있겠죠. 자신의 아들에게, 간접 목적어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형식 동사니까 항상 메인 동사가 자신의 식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자, 직접 목적어 자리에 어떤 행위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나 직접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와야 되는데, 자, 그 아들의 생일날 새 자전거를, 새 바이크를 사주겠다고, 그러니까 약속한 시점, 보세요. 약속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런 의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준 겁니다. 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 이게 바로 투부정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to buy가 되겠다. to buy. 이 buy 하는 행위는 이제 주어가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Tom promised his mother to야. 이렇게 하면은 역시 마찬가지 promise가 간접 목적어에게 어떤 행동을 하겠다고 약속한 건데, 예컨대 여기서 to tell a lie까지만 하면은 앞으로 거짓말 할게요 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안 하겠다고 하면은 여기 부정을 하면 됩니다. Not to tell a lie. Not to tell a lie. I want to avoid meeting strangers 하면은 나는 어떤 행위를 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시점부터 어떤 의도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왔습니다. want 뒤에는 이제 투부정사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avoid가 이끄는 소우주가 시작됩니다. avoid, 피하다인데, 낯선 사람을 만나는 어떤 그 행위 자체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다. 자, Mr. Kim proposed starting early in the morning. Mr. Kim은 아침 일찍 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 propose의 목적으로 동명사가 왔습니다. 동명사. 제안하다. 제안하는 시점 이후로 내일 아침이 돼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죠? 왜 동명사가 답이 될까?
자, 이 같은 뭐 제안하다, suggest, recommend 같습니다.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자, 가만히 봅시다. 이러한 요소들은 투부정사와 친할 것 같죠, 그죠? 근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그런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만약에 여기에 to start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to start. 이 제한한 시점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행위니까. 하지만 투부정사는 주관적인 행위예요. 주관적인 행위라는 얘기는 주어가 이 행위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동명사는 객관적인 행위예요. 여기 보면은 미스터 킴이 아침에 일찍 출발할 것을 제안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혼자서 결정을 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어떤 그 팀이 있어가지고 그 팀이 그 다음날 일찍 모여서 가기로 한다면은 내 주관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의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 환경에서는 제안한 거는 어떤 한 그룹과의 어떤 객관적인 어떤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starting early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거지 어디 가서 다른 데서 이렇게 강의되지는 않습니다. 문법이란 것은 시험에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고 정답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점수를 받고 또 즉흥적으로 어떤 환경에 가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완벽하게 문법을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가급적 맞는 올바른 문법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라고 이런 원리를 제 나름대로 찾아낸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에피소드 하나, 이게 프로포즈 대신에 제가 예전에 지금은 샘플 강의를 이 강의 순서가 가진 알고리즘을 이렇게 샘플 강의에서 어줍지 않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아예 그런 건 포기하고 하지 않는데 예전에 샘플 강의 하면서 이 suggest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때 그 영상을 보고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그때는 블로그에 글을 써서 블로그랑 이제 메일 주소는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뭐 어떤 소개 영상을 접하고 나서 왔는데 어떤 조금 중년 정도 되는 그런 분이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보통 이제 메일 같은 거 남한테 잘 안 보내는데 이분이 어떤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냐면은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발음이 안 되면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시냐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발음도 모르면서 단어가 가진 어떤 발음도 모르면서 그래서 좀 전에 suggest라고 제가 발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suggest를 suggest라고 발음을 하면서 뭐 강의를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서 메일을 제가 받았는데 너무너무 좀 황당하더라고요. 원래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는 suggest라고 했습니다. suggest. 근데 실제적으로 이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어떤 발음을 다 들어보면 원어민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정말 더 정통적인 발음은 suggest. 이거를 연음하면 suggest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일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문법 강의를 만든 것은 이러이러해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발음이 그렇게 좋아서 문법 강의를 만든 게 아니라 문법의 원리를 풀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저도 발음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suggest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더니 이렇게 이제 뭔가를 보고 우리 보통 사람은 이제 저 사람은 뭐 발음을 왜 저래 하고 넘어갑니다. 메일을 안 보내요. 근데 굳이 이런 걸 나서 가지고 하는 적극적인 성격이 있어요.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회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더니 자신이 찾아보고 좀 많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실제로 찾아보니까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그냥 그 별로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제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게 틀렸다고 무작정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발음이 그게 맞더군요. 저도 강의를 구입해서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강의를 구매를 실제로 했고 다 듣고 나서도 좋았다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가 항상 이런 부분에 저 단어를 보면 항상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네요. 자, I began to studying English. 나는 영어 공부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투부정사와 동명사 둘 중에 답이 있을까요? 자, 둘 다 취하면서도 의미도 같다라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동사. 뭐 시작하고 끝내는 동사. 아니면은 감정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일일이 다 뭐 더 이런 동사들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동사들이죠. 둘 다 취하면서도 의미도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같은 것은 문법 문제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둘 다 된다. 그러나 이게 의미도 같다라고 획일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부정사, 동명사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완벽하게 똑같을 수는 없죠. I like to read books. 나는 책을 읽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투부정사 안에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떤 책 읽는 과정, 읽어가는 과정을 좋아한다는 것이고 I like reading books. 나는 책 읽는 행위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 둘 간의 차이는 큰 뜻이 없어 보이죠. 큰 다른 어떤 그 의미가 없어 보여서 일반적으로 똑같은 의미라고 봐집니다. 근데 I like to read books in the evening 하면 나는 저녁 때 이런 행위하는 과정을 즐긴다라는 요런 어떤 부사구가 오면은 이제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라 특정 시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때 이런 행위를 좋아하는 투부정사가 오히려 환경에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어떤 뉘앙스 차이는 있다. 이런 겁니다. I hate to say this again. 나는 이런 말 다시 하기 싫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말 하기 싫다. 이런 말을 하는 과정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가 아니라 이런 말을 또다시 만약에 어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어떤 잘못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똑같은 말을 지적하는 과정을 되풀이하지 말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I hate living like that 하면은 그처럼 사는 거 자체가 싫다는 겁니다. 그처럼 사는 거 자체가 싫다라는 뉘앙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관적인 어떤 그런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위 자체인지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 I hate to go to bed. 나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 싫다. I hate going to bed. 이 밑에 있는 동명사를 보면은 취침하는 거 자체가 싫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피곤하면 당연히 취침하는 걸 좋아하고 해야 되는데 going to bed 자체가 취침하던데 이거 자체를 이 행위 자체를 싫다라고 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문법적으로 맞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 될 게 아니고 예컨대 I hate to go to bed tonight. 오늘 내가 이제 잠자리에 들러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뭔가 싫을 때 이 투부정사가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만큼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뭔가 좀 의미 있게 더 좀 잠을 좀 늦게 자고 싶어서 이런 어떤 과정이 들어가 있는 뉘앙스가 더 어울리죠. The water started to boil. 물이 끓기 시작했던데 물이 끓기 시작했다는 The water started boiling. 이것보다는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하면은 이제 시작해서 이제 펄펄 끓는 과정이 이제 그걸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투부정사가 더 어울리죠.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He started smoking. 담배 흡연 자체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흡연하는 과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흡연이란 걸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동명사가 또 다시 맞죠. 그래서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아까 제시했던 동사가 목적으로 둘 다 취할 때 의미가 똑같다라고 획일적으로 분류된 것은 그것은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 문법을 이렇게 획일적으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Remember to mailing this letter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이 편지를 붙일 것을 기억해라. 이 remember와 forget은 둘 다 취하면서도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것을, 그러니까 기억한 시점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고 동명사는 그 자체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remember to, remember 동명사 이렇게 오면은 그냥 뭐뭐 할 것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동명사가 오면은 뭐뭇을 한 것을 기억하다인데 아까 어떤 특정인이 과거에 뭔가를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우리 의지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는 없어요. 내가 주식을 투자해서 실패를 했으면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객관화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 행해진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 기억했다가 그 이후에 행할 겁니다. 따라서 this afternoon을 봐서는 미래 부사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가 어울린다. I forgot to telling him the news. 요것도 보면은 forget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forget 자체도 forget to 이하, forget ing 이렇게 오면은 뭔가를 할 것을 있다라고 일단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동명사는 뭔가를 한 것을 있다. 그 행위를 했는데 예컨대 가스불을 껐는지 안 껐는지 껐는데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잊고 못 끄는 경우도 있죠. 그런 환경을 잘 우리가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I forgot to telling him the news. 나는 그에게 그 뉴스를 말할 거를 잊었다. 그러니까 잊고 말을 못했다. 이런 의미라면은 to tell입니다. to tell. 근데 그에게 말을 했는데 내가 말을 했나? 말을 안 했나? 말을 했는데 그거를 까먹었다라고 하면은 telling이 오는데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할 것을 잊었다. I remember playing here with my friends in my childhood. 자, 이것은 내 어린 시절에 내 친구들과 이곳에서 놀았던 것을 기억한다. 이건 이제 추억을 하는 거죠. 이 사실, 이제 이 사실은 이제 있었던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보니 그 느티나무가 있고 그 느티나무를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거. 이런 건 동명사는 그런 과정이고, 요거는 이제 과거적인 과거에 이미 행해진 동명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동명사가 과거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일이 객관화된 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In business setting, it's really easy to forget to taking the time to say thank you, and it's an essential part of interaction with others. In business setting 하면은 비즈니스의 세팅 속에서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는, 사업 환경 속에서는 it is easy to 이하면은 가주어입니다. It's really easy. 가주어입니다. 진주어가 뭐 하는 행위가 정말 쉽다? To forget to take the time to say thank you. Time to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할 시간을 take, 내는 것을 잊기가 쉽다.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까먹기가 쉽다라고 되어서 그런 의미라면 to take이 들어간다. And yet, 그러나 it's an essential part of 이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of 이하 보니까 interaction with others 하면 타인과의 어떤 교류, 상호작용에서 필수적인 파트이다 이런 겁니다. I regret to stealing the money 하면은
regret도 마찬가지입니다. regret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취할 때 이 메인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는 유일한 동사다.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둘 다 하는데 투부정사가 오면은 뭐뭐 하게 돼서 유감이고 동명사가 오면은 뭐뭐 한 것을 후회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메인 동사의 의미가 달라지네요. 그죠? 요게 다소 특이한 사항이다. 특이한 점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I regret to steal the money 하면은 요거 이제 영화에서 은행 강도가 이렇게 그냥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은행 강도를 할지라도 그 긴박한 상황에서 정말 어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막 유머스럽게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정작 은행 그 금고를 어떻게 열고 나서도 그 돈 훔치게 돼서 막 유감인데 이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하면은 to steal이 답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한 행위를 후회한다라고 하면은 답은 stealing이 되겠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 상황 속에서 결정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러하다. I regret to telling you the bad news. 나는 당신에게 그 안 좋은 소식을 말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말해놓고 나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그 친구에게 사실을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다가 말을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가 식음을 전폐하고 막 그냥 병져 누워 있으면은 너한테 말했던 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의 어떤 기업의 오너가 사장이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참 매출이 부진하고 어려움을 겪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절반의 인원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말을 해야 되면서도 유감스럽지만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라는 뜻이라면은 이 투부정사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그 환경 속에서 문맥 속에서 정답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다. 나는 그곳에 간 것을 후회한다. I regret going there. 그곳에 간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근데 가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면 나는 가지 않았는데 친구들이 가서 너무너무 재미있는 그런 추억을 쌓고 와서 그 얘기하니까 이거 I regret not going there. 동명사의 부정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부정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help의 특수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help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원래 취했으나 to가 생략되어진 동사 원형을 취하는 특수. 그러니까 특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일부러 우주적 규칙 지키기 위해서 투부정사가 들어왔었던 그 to가 사라지면서 동사 이렇게 나와 있는 특수한 용법이다 해서 요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o가 들어가도 되고 동사 원형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This medicine will help relieve your pain in the neck.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Your pain in the neck은 목에 있는 통증이죠. relieve는 경감시킵니다. 그래서 이 help는 뒤에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to가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to가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언급을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그 타이밍에서 적절한 타이밍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도와서 경감시키다라는 하나의 동사로 재탄생했다. 그러기 위해서 to를 빼고 도와서 경감시키다 이렇게 할 목적으로 이렇게 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감하도록 돕다는 또는 도와서 경감시키다. 어쨌든 한 가지의 어떤 두 단어가 하나의 어떤 동사처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랬다. Positive mind will help to overcome challenges and
attract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success. 자, 긍정적인 마음, positive mind는 will help to overcome challenges. 여기 있는 예문은 to 부정사가 들어왔네요. 그죠? overcome challenge. 어떤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무엇이? 긍정적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And 그래서 요 to는 요 빠져서 help overcome 이렇게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And attract 이끌어낼 것이다. attract 자체가 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끌다. 뭘 끌어들일 것이다? opportunities for growth and success. 성장과 성공의 기회들을 끌어당길 것이다. 이런 겁니다. attractive person.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 하면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잘생긴 것과 예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모는 별로였으나 만날수록 뭔가 자꾸 끌어들이는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을 attractive인데 attract이 바로 track 자체가 끌다입니다. 끌다. 자,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이 mind를 썼을 때 would you mind ing 이렇게 씁니다. 동명사. 근데 이 mind 창문 좀 열어 주실래요? 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옆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또는 내가 그런 창가 쪽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기꺼이 열어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마인드는 그냥 이 행위 자체가 마인드는 싫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마인드 자체는 동사로 쓰였을 때 싫어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우리말 취지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우리말 취지로 하는 것이지, 실제 직역을 하면은 창문 여는 거 싫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그러면은 싫지 않으면은 no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Not at all.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했을 때는 Not at all. Of course not.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될 때 yes 해놓고 열어주면은 예 싫습니다 하고 열어주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픈하는 주체가 would you 했기 때문에 you가 돼요. 당신이 이런 여는 행위 싫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가 창가 쪽에 앉았다고 날씨가 쌀쌀한데 막 그냥 함부로 문을 왕창 이렇게 열어 제낄 수가 없죠. 왜? 남들에게 피해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좌석에 앉은 사람에게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때 오픈하는 주체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되고 여기 목적격이나 소유격을 행위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Would you mind my opening the window? 또는 목적격으로 온다면은 Would you mind me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I know to fix it. 나는 그것을 고치는 것을 안다.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들이 있어요. 목적어 자리에 취할 때. 이게 주로 보면 노하우를 알고 있거나 말해주거나 가르쳐주거나 그 노하우를 배우거나 찾아내거나 뭐 보여주거나 설명해주거나 이해하거나 그 궁금하게 여기거나 이런 것들 전부 이 노하우와 관련된 어떤 요 동사들은 그냥 의문사가 없이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고요. 의문사가 보강이 됩니다. 그 논리적인 어떤 완성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I know to fix it이라는 말은 어색한 거죠. 그래서 I know how to fix it. 나는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안다. 어떻게 고칠지를 안다. I know to do. 이것도 I know what to do.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안다. Do you know how to drive a car? 당신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거. He told me to solve the problem. 그는 내게 그 문제를 푸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좀 하면 논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 teach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목적어 자리는 아까는 직접 삼형식의 타동사의 목적어를 하면 지금은 이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리에도 마찬가지. 이 teach, 직접 목적어 자리에도
여기 의문사가 보완이 돼서 He taught me how to solve the problem 이렇게 의문사가 들어감으로써 보완이 되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No one likes pain, but pain wakes you up and tells you when to react. No one likes pain. 어느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ain wakes you up. pain은 당신을 깨워줍니다. 흔들어 깨워줍니다. 이때 목적으로 you가 오고 요거는 부사였습니다. 원래 부사는 이 동사와 친해지면은 앞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그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동이 가능해서 wake up 이렇게 덩어리를 쓸 때 함께 쓸 수 있으나 그때는 강조하는 그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때 그렇지 대명사일 때는 up이 wakes you up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해서 요 up은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요 대명사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강조하는 그런 취지니까. pain wakes you up 당신을 깨워줍니다. 아픈 건 싫지만 고통은 싫지만은 하지만 그 고통은 때로 사람을 일깨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줍니다. 요 사형식 구조가 들어왔습니다. 당신에게 간접목적어인 당신에게 when to react 언제 반응을 할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이 아픈 거를 그냥 참고 있지 말고 뭔가를 행동을 해 하면서 tells you when to react 이런 거죠. 그래서 때로는 힘든 상황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여기도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도 동사가 못 오죠. 이 회의의 목적은 뭔가를 토론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거죠. 이때도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오는데 사실 보어 자리에 올 때도 목적어 자리에 오는 성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토론하던데 자, to discuss가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회의의 목적은 우리가 이 회의를 시작하는 그 이후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했을 때 행위 자체가 아니고 to discuss가 자연스러움을 알 수가 있겠죠. My plan is to travel Europe this summer. 나는 올여름에 이 유럽을 계획하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다. 내 계획은 올여름에 유럽을 여행하는 것이다. 내 계획이잖아요. 계획하는 시점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traveling이라 와도 문법적으로 잘못되는 게 아니라 이 to travel이란 투부정사의 그 뉘앙스가 더 자연스럽고 더 올바른 쓰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